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5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또 한 칸 올라왔네요. 네, 괜찮습니다. 미 증시도 반등했고, 국내 증시도 살아나고 있네요. 수급도 외국인들이 쫙 당겨주면서 지난번 선물을 쭉 사왔던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급적인 영향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예, 지수도 괜찮고 뭐 전체적으로. 그리고 삼성전자, 뭐 대형주들, 반도체, 예, 그다음에 자동차 쪽은 기아차는 좀 그동안 안 빠져서 예, 그렇고 금융 쪽은 좀 쉬었고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예, 바이오 쪽도 좀 반등이 나왔고. 예. 바로 이제 셀트리온 얘기 드렸습니다. 아침에 오늘 이제 얘기 드렸습니다. 지난 주말 셀트리온이 유럽 승인을 받고 이제 판매가 허가가 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흔들릴 때는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오늘은 굉장히 그 장초반 조정 22만 원대 오면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저도 한 22만 원 가까이 오면 매수의 관점으로 봤는데, 안타깝게도 한 2, 3만 원? 최저가 얼마? 최저가 얼마? 22만 1,500원이었네요. 호다닥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이건 사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이제 뭐 순식간에 바로 고점을 돌파해 버렸죠. 그리고 25만 원을 찍고 막 VI 걸리고 뭐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일단은 이 윗꼬리에서 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또 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수급의 주체겠죠. 예, 그동안 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쳤고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는지 충분히 수급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 수익 실현도 좀 나왔겠죠. 뭐 단기적으로 여기서 들어왔던 외국인들은 오늘 어제도 오늘도 좀 수익 실현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보겠습니다. 그렇죠? 조금 수익 실현이 나온 거죠. 예, 연기금도 계속 수익 실현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이슈에 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매도하는 어떤 이유가 중요한데 외국인과 기관이 판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예, 장기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틀릴 때도 있거든요. 예, 여기서 계약이 계속 나와버리면 예, 또 끌고 나가는 주체가 손바뀜이 일어난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산 주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산 투자자들은 매도를 안 하고 이 매도의 주체와 매수의 주체가 전혀 다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좀 착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온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셀트리온을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뭐 지난주 금요일날 수익 실현하고 오늘 또 사기에는 그렇게 빠른 매매는 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 판단이 그렇게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이렇게 단타 트레이딩을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쉽지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쉽게 자문을 해드리기가 좀 쉽진 않죠. 저도 이 그 투자 판단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엄청난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냥 저도 감으로 그냥 느낌대로 그냥 지금은 팔아야 될 것 같아. 몰라, 그냥 확 팔고 이렇게 자문해 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쪽에서 좀 차익 실현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겠습니다. 예, 셀트리온 제약이 굉장히 많이 치고 나갔죠. 그러니까 덜 빠지고 더 치고 나갔습니다.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덜 빠지고 더 치고 나서 지금 52주 가격을 보면 재밌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적 발표가 되게 이제 둔탁하게 나오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온 것 같고, 아직 셀트리온 제약이 실적이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셀트리온 제약이 좀 늦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셀트리온 제약은 전분기 대비나 뭐 작년 대비 좋아졌을 겁니다. 예, 이렇게 감안하고 아이들이 장난 좀 치는 것 같고 셀트리온은 그냥 무난했고 뭐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이제 그 부분 이제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시각을 가진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은 좀 셀트리온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좀 정리를 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까도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 국면에서
넥스트 스텝은 뭐죠? 이제 계약. 좀 조정받으면 하다가 계약. 하다가 계약. 이런 게 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나오는 날 뭐 또 수익 실현했다가 또 빠지면 또 사고, 또 계약이 나온 날 뉴스가 나오면 또 수익 실현했다가 또 사고, 요런 트레이딩은 어떨까, 뭐 이런 고민도 좀 해보면 좋겠죠. 뭐 오늘 예를 들어서 25만원대 좀 정리해서 현금이 만드신 분은 또 23만원 22만원 오면 또 매수했다가 계약이 나오면 또 23만원 25만원 뭐 이렇게 뭐 장기적인 계좌는 항상 살아있는 상태니까 중기적인 관점으로 뭐 오늘 했는데 뭐 바로 계약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좀 계약을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수립해 놓으면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공매도가 과연 나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공매도가 좀 안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보자. 오호호호호호호. 좀 복잡하네요. 자, 좀 복잡합니다. 오늘 25만원대 가격이 올라왔을 때 공매도 물량이 좀 나왔네요. 지금 퍼센테이지로는 9%대인데 수량이 좀 많습니다. 4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네요.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수량의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 조금 이건 좀 약간 피곤하네요. 이 부분은 저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셀트리온이 뭔가 계약이 나오고 뭔가 이슈가 나올 때 자꾸 정리를 하는 모습. 이거 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6만 주 이때 수량이면 오늘 고점에서 좀 보유 주식도 때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네요.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은 14만 주. 그러니까 오늘 전적으로 공매도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현물도 팔고 공매도도 치고 약간 외국인 쪽이나 뭐 기관 쪽에서 좀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표출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새롭게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좀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또 긍정적인 부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답답하게 흘러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짜증나는, 쉽게 말해서 그냥 좀 골치 아픈 약간 뒷다리를 잡는 그런 수급 현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 그 다 바꿔라에 대한 영상이 유튜브에 보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와이프랑 자식 빼고 다 바꿔, 조금 바뀔 사람은 조금 바뀌어, 뭐 많이 바뀔 사람 많이 바뀌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바뀌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대신에 뒷다리는 잡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바뀌는 건 상관없는데 많이 바뀌는 사람들 뒷자리 잡아서 삼성전자 가는데, 삼성그룹 가는데 뒷다리 잡지 말았는데, 지금 약간 공매도 쪽이나 이쪽 외국인 쪽이 셀트리온 움직임에 뒷다리를 좀 잡는 것 같습니다. 좀 피곤하네요. 아무튼 어쨌든 저쨌든 이번에 또 좋은 기업이다, 싸면 올라온다, 셀트리온은 싸게만 사면 올라온다라는 게 또 증명됐던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셀트리온은 저의 최고 관심 바이오 업종 대표 주식입니다. 저는 늘 업종의 1등 기업, 업종에서 가장 영업이익이 잘 나온 기업, 업종 내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기업, 이런 최고 우량주 위주로만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자문을 하고 있다. 뭐 여러분도 오래 살아보셔서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의 어떤 이 유튜브 주요 구독층이 3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거의 80%가 30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가 거의 한 80%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좀 살았고 경제적인 감각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했는데 자꾸 접근을 이제 포커스를 수익에 맞추다 보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30대, 50대까지 경제 활동을 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기본적인 이런 상식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잘 통할 수가 있습니다. 싼 게 빚이 떡이다, 이런 얘기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정말 신발 하나 사더라도, 음식점 하나 가더라도 싼 건 분명히 싼 이유가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싼 거는 이게 비싸긴 한데 사놓으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가죽 자켓을 한번 정말 사보고 싶어서 계속 추라해서 샀는데 최대한 싼 가죽 자켓, 예, 뭐 10만원짜리 15만원짜리 제가 뭐 쉽게 말하면 인조 가죽이죠. 예, 좋지 않은 가죽, 뭐 소가죽이라 해서 뭐 싸게 나왔는데 사보면 한 1년 2년 입다 보면 이제 막 굉장히 질이 안 좋다는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다가 작년인가 한번 내가 살다 보니 진짜 이 일 저 일 다 겪다 보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나도 이제 좋은 거 한번 사보자 해서 50만원짜리 가죽 자켓을 한번 이태리산, 네, 정통 가죽 자켓을 입었는데, 야 이거는 때깔부터 다른 거죠. 색깔이 똑같은 가죽 검정색인데 광채가 나는 거죠. 뭐지? 너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야 역시 가치가 있는 것은 그에 합당한 가치를 발휘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많이 느꼈던 겁니다. 지금도 그 자켓 어제도 입었는데 뭐 축구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축구화와 가장 나쁜 싼 키카 축구화와 이거 신고 운동을 했을 때 뭐 5만짜리 축구화를 신고 싸게 하면 뭐 할 수는 있겠죠. 뭐 실력이 좋다면야 뭐 상관없는데 정말 좋은 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했을 때 어떤 느끼는 이 감촉과 어떤 공과 내 발과의 어떤 그런 만남을 좀 더 유연하고 좀 테크니컬하고 프로페셔널하게 해주는 부분이 요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늘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는 이 셀트리온도 그렇고 나머지 뭐 은행주도 그렇고 뭐 증권주도 그렇고 고배당, 그 고배당을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셀트리온은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배당을 절대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저번에 한번 드렸죠. 그 주주연대에게 일침을 놨는데 절대로 셀트리온 쪽은 배당을 주면 안 됩니다. 자사주 매입 절대 안 됩니다.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R&D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주가가 높이기 위해서 주식을 사고 배당을 한다? 그건 세상 멍청한 짓이죠. 근데 그거를 주주연대에서 요구했다는 거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정말 저는 없고요. 대신에 셀트리온 같은 이런 바이오 기업이 아닌 은행은 전혀 다른 거죠. 은행은 배당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사주를 사면 살수록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주주의 가치를 계속 높여주고 있고 그 회사가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0조인데 거의 올해 6조 정도 돈을 벌었거든요. 6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투자를 할 거야, 뭐 할 거야. 직원들 다 자라서 키오스크로 만들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6조에 3조를 배당을 하고 주식 자사주 매수를 하고 이러면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거죠. 자사주 소각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봅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셀트리온 쪽 얘기 드린 거는 만약에 주가가 망가지면 무상증자라도 해서 아니면 뭐 액면 병합을 하든 뭐 분할을 하든 뭐 아니면 합병을 하든 뭔가 어떤 그 투자금을 그동안 번 돈을 쓰지 않는 선상에서 재투자할 수 있는 소중한 돈을 쓰지 않고 주가를 부양하는 주주 전략, 주주 친화 전략을 써야 됩니다. 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공매도와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문제가 좀 꼬여 있는 상태이긴 하나 결국에는 업종 대표주 값어치가 있는 기업, 가치 있는 기업은 반드시 상승한다라는 대원칙, 대전제를 꼭 기억하시고 장기 투자자들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좀 이겨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좀 문의를 하셨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분들이 고민에 대해서 저한테 조금씩 이제 털어놓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좀 얘기를 들어보니 좀 마음이 아프고 좀 많이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는데 그 힘들었던 국면을 이겨내야죠. 예, 이겨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40만원 갔을 때 30만원 갔을 때 막 수익 엄청 나는데 못 팔았다, 그걸 되게 많이 후회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이 방송을 일찍 봤다면 베타콤폴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럭키로나 터졌을 때 그때 40만원 때 다 수익 실현 한번 했다면 정말 재밌는 주식이 됐을 수 있었을 건데 좀 많이 아쉽다. 이사님 막 계속 셀트리온이 고평가다 얘기할 때 굉장히 저는 뭐 화가 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이 이렇게 돼보니 이사님 말이 맞았구나. 130만원 간다, 300만원 간다고 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기회비용, 시간비용, 어떤 투자로 인해서 비폐해진 이 심리적인 상태,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해주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움을 좀 그분들이 어떤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저도 좀 많이 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댓글도 안 달고 저의 어떤 투자의 오랜 경험과 어떤 감각을 최대한 녹여서 흔들리지 않고 주대 있게 계속 저의 어떤 이런 투자 분석 방송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도 스스로 보람도 많이 느꼈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남들이 뭐 좋아요 많이 해준다고 방송이 좋은 방송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댓글 많아진다고 좋은 방송은 아닙니다. 뭐 제가 댓글도 없고 좋아요도 안 해줘도 제가 정확하게 냉철하게 투자 분석한 영상을 올린다면 분명히 구독해 주실 거고 좋아요 해 주실 겁니다. 저는 영상에서 좋아요 해 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이런 말을 일치 안 합니다. 시작할 때 깔고 시작하죠. 다른 사람들은 뭐 제 방송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죠? 있습니다. 없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고요. 저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절실했고요. 근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구독, 좋아요 해달라는 거는 그거는 내 영상이 부족하다. 아직 뭔가 영상으로 승부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영상으로 제 어떤 내용으로 승부를 한다면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는 해줄 거다라고 그런 신념하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자문도 마찬가지고 제가 고배당주라든지 좋은 기업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게 맞기 때문에 이 신념을 굽히지 않고 주식 투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얘기 계속 드리는 거고, 왜 분산 투자, 분할 매매 뭐 이런 것들 저의 어떤 대원칙들을 계속 주식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반복한 이유가 그게 맞았고 앞으로도 맞을 겁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다른 은행주도 그렇고 좋은 기업들, 예,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그다음 주가 상승, 앞으로 크게 좀 더 좋은 일들이 생기길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